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내가 그 원하는 답변을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으로서, 즉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예전에는 한 방향이야. 검색하고 끝나고 결과를 받고 끝내지만 이제 계속 주고받으면서 질문을 주고받아서 더 구체적인 내가 원하는 아웃풋, 원하는 답변을 지금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는 예전에는 그냥 강의 혹은 검색 결과지만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예전에 인터넷이 없었던 데서 인터넷이 생기는 거, 그리고 모바일이 없었던 데서 모바일이 생긴 이런 큰 빅 웨이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좀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2020년도에서 2023년도 12월까지의 비트코인의 이 지금 플렉체이션, 즉 등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 사진을 넣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거든요. 여기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여기 보면 디테일, 테크니컬 분석을 해주는데, 엘리어트 웨이브, 어, 엘리어트 웨이브 시어리나 다우 시어리나 피보나치 그랬어요. 피보나치가 뭐냐면 이렇게 뭐 25%, 50%, 75%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탑하고 로우 레벨에서 그 선을 그리고 이미 선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그 25%를 넘어가는, 50%를 넘어가는 이 타임라인을 딱 그려주는, 혹은 그거를 보고 추세를 판단하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엘리어트 웨이브나 다우 시어리나 피보나치 이런 그 기술적 분석을 해줄래? 하고 여기서 보면 지금 로우하고 하이,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민맥스 값, 즉 로우하고 하이 값에서 우리는 미디안 값도 그 중앙 값을 한번 보게 해줘. 그 밸류를 설명해줘.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 지금 엘리어트 웨이브 시어리나 다우 이런, 그리고 피보나치 이런 거는 여기 보면 뭐 23.6, 뭐 38.2, 근데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25, 40, 50, 뭐 60, 70, 80, 이 지금 그 웨이브에서 그 그 다음 추세선을 보는 그런 그 트레이드 혹은 추세선을 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하이하고 로우하고 미디엄 값을, 즉 중간 값을 보는데, 사실은 여기에 숫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숫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질문을 줬지만, 요 내용은 여기 지금 없거든요. 그냥 하이, 로우, 그래서 미디엄 값을,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면 여기 이제 질문을 하겠죠. 하이하고 로우인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 투자를 하면 좋겠어? 혹은 이 중간값에서 나는 뭐 20% 상승 혹은 20% 하락일 때 나한테 알려줘. 그 시점을 알려줘.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투자 타이밍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투자할까 말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다, 뭐 그거를 투자를 한다, 이걸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라,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위에 있는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이고, 난 지금 투자 타이밍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 을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시점이냐? 왜냐면 상승장이라고 여기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되게 보면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테크니컬 분석이고, 이걸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이 리스크,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이 리스크, 즉 고위험군을 어, 선호하는지 아니면 로우 리스크를 선호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르고, 왜냐면 높은 위험을 제가 감내한다면 하드 혹은 더 이렇게 뭐 안정적인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 고위험에 그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어, 판단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스에 대한 플락츄에이션, 그 전체 거래량, 볼륨, 시장 분위기, 이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커런시를 선호하는 시장인지 아닌지. 지금은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 금리, 달러 금리, 달러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는 뭐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요새는 조금 미국의 달러나 아니면 금리랑 상관없이 얘 혼자 별도로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추세 움직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면 과거의 시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 금리나 유가나 전체적인 뭐 시장의 환경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보면 투자 결정은 기술적 분석으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건 챗GPT의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본 거잖아요. 이걸 똑같이 여기 제미나이다 그 똑같이 똑같은 질문을 해봤거든요. 이 내용을 입력하고 여기서 보면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보면 지금 하이 가격이 높을 때하고 낮을 때가 그게 아니라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읽고 23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얘는 인지하고 거기서 그 안에서 어떤 시점, 즉 시점에서 여기서 뭐 엘리어트 웨이브 시어리에서는 웨이브를 첫 번째 2023년 12월 두 번째 그럼 이거는 지금 푸백 프라이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갑자기 튀어 올라오거나 혹은 그 플렉처션이 있을 때가 웨이브 두 번째고 웨이브 3는 커플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커플로 움직이는 뭐 그런 어, 그래서 이제 확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답변이 조금 더 제가 원하는 답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웨이브가 이 지금 프락세션에서 이제 우상향 되는 게 2023년 12월이니까 상승장에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 이 그래프 안에서만 내용을 보면 판단하는 게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보면 38.2 피보나치 그 트렌드를 보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요 장을 기존의 여기에서 3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장이다. 지금 투자 시점에 조금 더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 레벨은 4만 2천 불, US 달러로 4만 한 코인당 4만 2천 불이 넘으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시점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을 얘기했냐면 로어하고 하이 즉 민맥스 값과 중간 값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얘는 보니까 여기 보면 고점 4만 9천, 저점 15,000, 중간값은 32,505라고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성향일 수도 있고 그 챗GPT하고 제미나이의 반대적인 방향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요 결과 혹은 요 질문에 대한 혹은 요 그림에 대한 이 주가 급등 혹은 비트코인 급등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 판단하기로는 이 제미나이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 숫자와 구체적인 팩트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저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거 그러니까 챗GPT가 별로다, 제미나이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챗GPT 혹은 하나의 에어 라이터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툴들을 비교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로어 하이값 중간값을 나와서 그 알려주면 이걸 제가 이 조그만 그림을 보고 일일이 다 이거 하나하나 봐야 되잖아요. 그림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고 이게 일정이나 이런 거 지금 여기는 저점이고 여기는 더 저점이겠죠. 웨이브가 여기 한 번 왔고 웨이브가 두 번 왔고 여기 웨이브가 세 번째 왔는데
이런 웨이브들을 많이 차트 분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아닌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아, 여기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주택, 주식을 분석하거나 비트코인을 분석하거나 이런 추세상 분석할 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거 공부하려면 사실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질문을 또 해봤어요. 지금 내가 투자할 타이밍이야?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쇼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챗GPT에 때는 그 없던 내용이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인베스트 리스크 그러니까 제가 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케이스라면 쇼텀, 미텀, 롱텀 해가지고 쇼텀은 지금 플럭테이션이 너무 크니 쇼텀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로우 리스크라면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쇼텀으로 해서 뭐 이런 채권을 쇼트홈 채권, 3개월 만기 채권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건 단기적인 투자 방법이야. 이 중장기적인 투자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중간에 리스크를 보면 너는 어 먼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포트폴리오 상에서 10%를 수익을 바라는 건지 15%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보면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여기 보면 그 포트폴리오를 믹스하고 그걸 채권이나 이게 채권이 이제 안정적인 상품이라면 다른 좀 위험을 감안한 그런 상품에 투자했으면 좋겠어. 뭐 그 롱텀은 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뷰 뭐, 아, 그런데 말이야. 투자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고 그럼 재무적인 상황에 따라 다. 제가 만약에 500만 원 있는 거하고 300만 원 있는 거하고 뭐 3천만 원 있는 거하고 이게 지금 볼륨에 따라 달라져. 그리고 목표도 달라지고 위험 감수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해 달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옵션을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케이스가 케이스 이게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고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챗GPT에서는 제가 유료로 사용하는 GPT-4로 사용해서 이 정도 나왔고, 근데 이 제미나이는 제가 돈 내는 버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 버전이거든요. 일반 버전인데도 사실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요 상황에 한정된 상황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좋은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얘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글쓰기나 블로그나 아니면 뭐 질문에 한 번 질문에 대한 것들은 챗GPT가 훨씬 더 그 스무드한 한국어 번역, 한글 번역이나 뭐 한국어 학습 능력이 있다고 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한정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얘 그 바드 제미나이로 이름 바뀌었지만 얘는 구글의 메일 구글 닥스의 제가 해당하는 문서 그리고 그 관련된 이런 그 수식들 이런 것들 다 함께 할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골뱅이 치면 하면 여기 지금 구글 덕스에다 제가 원하는 문서를 찾아줘 아니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들을 검색해줘 혹은 그거를 요약해줘 혹은 여기 이제 플라이트 해서 어, 비행기 티켓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출발 날짜, 목적지, 출발지, 그거에 대해서 뭐 시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주면 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주거든요. 이렇게 시간과 대안들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제 한글로 번역했고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비행기 티켓뿐만이 아니라 호텔도 같이 예약하는 이런 플로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제미나이가 훨씬 더 저한테는 더 유익한 혹은 결과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80년대 뭐 그 재즈 이렇게
재즈송, 레커멘드 뭐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안에서 이걸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는 예, 그 챗GPT는 이제 그 스토어가 들어가면서 그 크롬 익스텐션처럼 더 많은 검색, 더 많은 스토어가 생겨서 좋은데 제미나이도 꽤 많은, 꽤 좋은 검색 결과, 꽤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주고 있어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인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총 4회차에서 마지막 4회차 강의가 진행되는 요 에, 뉴스레터 우리 그 AI 툴, 노코드 툴 사용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로서 어, 비즈 인게이지먼트라는 캠페인, 노코드 기반의 캠페인 활용 툴을 오늘 조금 설명드리고 그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실습한 과정 그리고 분석해야 캠페인을 진행했었잖아요. 캠페인을 진행한 이후에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분석은 우리는 어떤 지표와 매트릭스를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페인을 진행할 때 뉴스레터랑 동일한 프로세스와 동일한 그런 고객, 타겟군, 그리고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할 때도 똑같아요. 어떤 고객에 하는지. 그래서 웹, 모바일 그 사용자 고객과 웹 사용자 고객은 다른 그 루트로 들어올 것 같아요. 모바일은 모바일 앱에 로그인해서 들어오는데 그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페이지, 그 상품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를 들어갈 때 그 다음 화면 이렇게 쓸어서 그 제스처로 넘어가는데 웹은 제스처가 아니라 클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버나 이런 것들을 그 그런 기능, 예를 들어서 웹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요새 많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쿠키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혹은 팝업이 뜨는데 그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그 팝업을 클릭하거나 카테고리에서 올 억셉 하면 그럼 쿠키를 물고 그 쿠키 값에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OS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트래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제가 소프트알로 보여드렸던 화면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서비스였잖아. 여기에 필리핀에 있는 어, 필리핀에 있는 도시에 있는 10대 여성이 한국어 학습을 하는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이 한국어 학습을 하는 건지 이건 지역에 대한 남성 여성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로그인을 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어떤 고객인지 왜냐하면 로그인을 하면 그 정보를 땡겨 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 들어오시면 고객이 외부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냥 쿠키값만 알고 있어서 여기서는 나이대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지만 물론 로그인하면 그런 데이터를 땡겨올 수 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요새는 이제 또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에서 그런 것들도 개인정보를 막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iOS 14 2부터는 그런 것들을 디폴트로 허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앱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곤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조금 제가 바꿔봤어요. 그래서 보면 이 앞단에는 소셜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다른 그 소셜 채널로 들어왔을 때 요거는 이제 키워드 검색이나 아니면 광고 캠페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다고 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콘텐츠를 어떻게 보여주지? 그래서 이 웹도 마찬가지고 그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여기 마켓 소셜에 마케팅을 하거나 프로모션 할 때는 어떤 콘텐츠를 아까 말씀드린 거 10대 필리핀의 도시에 그리고
컨텐츠, 그러니까 기초 한국 학습을 알려주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기준과 고객 그리고 노출을 하고자 하는 즉 그 캠페인 하고자 하는 그 광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 콘텐츠가 먼저 계획되고 그 계획된 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10대 여성인지 20대 후반의 남성인지 30대 중반의 여성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콘텐츠가 실제로 그 클릭을 하고 클릭을 통해서 상품 페이지로 넘어가고 상품 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매까지 되는지 아니면 구매에서 뭐 구매 바로 이전에서 멈추는지 그 실제로 인플루언서나 유튜브나 아니면 유명한 그 광고 사이트 했을 때 실제 그 링크를 통해서 혹은 그 배너를 통해서 혹은 그 캠페인 마케팅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사이트까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목표한 고객이 실제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고 상품 페이지, 제품 페이지에 들어와서 결제까지 되는지 혹은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튕겨 나가는지 이런 것들은 KPI 혹은 매트릭스로 보는 이 전체적인 플로우가 쭉 있을 텐데요. 요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객이 즉 타겟이 어디지 명확히 하고 그 명확한 타겟에 따라서 그 타겟에 맞는 컨텐츠에 맞는 채널에 맞는 KPI 이런 것들 분석하는 그 플로우를 조금 오늘은 단순히 그냥 캠페인을 우리 실습하는 과정보다는 그런 내용과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클라비오라는 사이트예요. 클라비오라는 서비스인데요. 요 클라비오는 제가 여기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면 클라비오라는 사이트인데 그 서비스인데요. 이게 페이스북인가 인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모바일 앱은 단순히 웹으로 캠페인이나 하는 거와 달리 로그인 이후에 제스처라든지 그 클릭을 통해서 혹은 여기 배너를 통해서 혹은 푸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쿠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터랙션을 요청하고 그 고객들을 그 인터랙션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커스터머 라이프 밸류 그러니까 하나의 고객이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그 지불을 하는지 그 구매를 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보면 이벤트 그 이벤트를 그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보내서 그 이메일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구매한 고객에 이메일을 보내고 쇼핑 그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그거를 그 인보이스를 혹은 구매한 날짜 그리고 이 내용을 어, 티켓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헬프데스크나 뭐 이런 거 서베이 만족하신 상품 구매인데 뭐 배송이나 전반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것들로 이제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고객의 선호도 혹은 이 제품을 다음에 또 사겠다 아니면 비슷한 제품을 또 레커멘드 해야겠다. 뭐 캠페인 해야겠다. 이메일로 알려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제품 샀는데 내가 생각하는 다르네. 혹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반품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VIP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뭐 2회 이상 혹은 일주일에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한테는 디스카운트 쿠폰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이 플로우가 쭉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플로우를 분석할 수 있고 요거를 그 클라비어라는 솔루션 안에서 하나하나 태그 혹 하나하나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룰셋들을 넣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메일 마케팅 했을 때 어떤 세그멘트, 어떤 아까 말씀드린 10대 여성인지 20대 중반의 남성인지 30대 후반의 여성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많이 구매하는, 많이 클릭하는, 많이 클릭해서 장바구니 담는 이런 그 제품들을 담고 그것들을 이제 SNS에 다시 마케팅이나 캠페인하고 실제 모바일에 그 비슷한 연령대, 그 비슷한 구매 패턴을 보이는 그 잠재 고객한테, 구매하지 않은 잠재 고객한테 모바일 메시지를 푸시하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구매한 사람한테 리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해서 실제 로그인해서 이메일 캠페인 혹은 캠페인을 했을 때 이메일 보냈을 때 클릭하고 실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고 장바구니에 넣고 실제 구매까지 하는 거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어떤 상품들이 최근 2주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팔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리텐션 레이트, 뭐 오픈율, 뭐 커머저레 이런 거 말고 실제 511명이 구매했으면 평균 단가, 구매 단가 하면 그냥 이게 그 구매자 곱하기 객단가 하면 그냥 이게 매출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이 캠페인을 했을 때 몇 명이나 구매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는지까지 보여지는 건데 이렇게 쭉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팝업을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쿠폰이 있습니다. 뭐 필요한 거는 정보를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뭐 상품 안내, 서비스 안내를 이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어, 클릭을 하고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가 매출로 이어지는 실제 구매가 몇 명이 이루어지고 몇 명이 클릭해서 몇 명이 구매를 하고 그 구매에서 총 결과는 매출로 몇 프로나 이루어졌는지 매출로 연계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플로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마케팅이나 캠페인 하면 뭐 컨버전 레이시 지난달보다 뭐 지난 분기보다 1% 늘었어요. 뭐 리텐션 레이시 늘었어요. 뭐 방문율이 늘었어요. 뭐 좋아요가 이런 거 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의사결정자에 더 가까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리텐션 레이트나 컨버전 레이트 이런 거 말고 이런 지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캠페인 할 때 어떤 지표를 보셔야 될지 그 지표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통해서 매출까지 연결되는 게 어떤 지표고 매출까지 연결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했으면, 즉 고객 행동이 매출로 연결되는, 고객 행동이 매출로 연결되지 않은 단순히 그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를 알리는 그 행위에 머물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의사결정자나 경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터는 마케터의 관점에서 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출까지 연결 안 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관심이 없거나 그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거나 실제 데이터 분석가도 이게 프라이싱을 즉 가격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에 수익이 되는지 혹은 BP가 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자들은 고민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여러분들의 뭐 PO라든지 프로덕트 오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회사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줍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실제로 이 데이터와 날짜별로 혹은 캠페인별로 등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날은 왜 이렇게 그 구매율이 높고 혹은 오더율이 높고 이날은 아니지? 이게 주말이 꼈나? 혹은 이번에처럼 설날이나 뭐 추석이나 이런 공휴일이 꼈나? 이렇게 고객의 행동이 달리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지? 그래서 쿠폰의 문제인가? 아니면 캠페인의 문제인가? 혹은 이 지금 이 상품을 안 낼 때 이게 만약에 액세서리라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귀걸이하고 반지, 링이면 이걸 단순히 상품 자체만을 보여주는 게 나은지 지금 보시면 실제 이게 그 사람이 착용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께 추천드립니다. 이런 액세서리 혹은 이게 이런 그 사람이 실제 그 웨어링 즉 착용했는지 단순히 상품만 보여주는지 상품 플러스 가격까지 보여주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A/B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메일 마케팅에서 실제 이 이메일 마케팅에서 클릭해서 구매 혹은 클릭해서 우리 상품 사이트까지 왔다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는 제품이구나. 그래서 다시 소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거를 캠페인 해야겠네. 그리고 캠페인 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구매한 고객한테는 비슷한 상품을 추천하고 구매하지 않은 고객한테는 최근에 많이 팔리거나 선호되는 그런 상품들을 추천하고
실제 그걸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어, 그 서베이를 해서 실제 이 제품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 안에서도 각각의 KPI나 매트릭스는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어, 이메일 캠페인 혹은 마케팅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운영했을 때 얼마나 고객이 구매를 하는지, 어디서 많이 이탈이 있는지, 그 이탈의 원인은 뭔지, 뭐 A/B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 액세서리 제품을 실제 착용하고 있는 거, 단순히 제품만 보여주는 거, 실제 제품 플러스 가격을 같이 보여주는 거, 혹은 쿠폰을 여기다 담는 거,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실제 했던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담당자가 요 내용을 여기 이제 그 구글 덕스를 연결해서 여기 담당자하고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오너, 디자이너, 이 상품의 마케터, 캠페인 진행할 때 여기 보면 만약에 랜딩 페이지에서 사용 후기가 있다면 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게 효율적인가? 이거 A/B 테스트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상품 후기가 나는 왜 맨날 하단에 있지? 상단에 있으면 조금 더 구매가 더 늘까? 아니면 클릭이 더 많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어, 추론을 넣는 거예요. 페이지 상단에 페이지 상단에 상품 구매 후기 혹은 상품 사용 후기가 있으면 신규 서비스나 이벤트가 그 있을 때 그걸 같이 보여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걸 따로 떨어져서 놓은 게 좋은지 진짜 같이 나오는 게 클릭 상품 구매율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설에 대해서 실제 이 가설이 실제로 그렇게 고객이 클릭이나 구매나 상품을 그 장바구니에 넣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실제 이렇게 고객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은 우리가 초기에 생각한 가설과 같이 움직인다. 아니면 이 가설과 달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혹은 이 가설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끼 상품이나 아니면 쿠폰이나 아니면 다른 상품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 같이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그 가설이 있어야 되고 그 가설을 실제 이렇게 만들어서 캠페인을 할 때 저희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됐으면 이게 성공한 거는 어떤 의도일지 우리가 지금 뭐 회고라고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이 레슨 앤 런은 뭐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음 상품에 이런 캠페인의 방법들 적용했다.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이 가설로 내 고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데이 때 움직이는 발렌타인데이에 노출하고자 하는 캠페인은 이 방법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A/B 테스트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명확한 가설이 있고 그 가설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성공 혹은 실패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사이트를 얻고 다음에 이 그 인사이트 통해서 다음 서비스에 그게 신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기존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 묶음 상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상품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이 그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와 아웃풋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전에 했던 소프트웨어에서 보여드렸던 솔루션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인을 위한 외국어 학습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이나 앱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권영애라는 사람이 모바일 앱으로 이 서비스, 즉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서비스를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보면 로그인 했다 치면 여기 사인인 있죠? 사인하고 로그인하고 그래서 그 메인 페이지에서 학습 기초인지
중급인지 기초로 들어갔다면 몇 강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서치가 되고 그거 나온 거고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앱으로 들어간지 외부로 들어갔는지 이런 게 나온 거고 여기서 지금 이 코스를 시작한 시간 코스를 머무른 시간 뭐 그래서 뭐 로그 아이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뭐 프랙티스 연습하고 학습 그중뭐 기초 학습을 연습하고 그래머도 봤네 뭐 이런 내용을 아는 거고 여기 그래서 들어온 시간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은 13시 5분에 들어왔고 나간 시간은 13시 15분에 약 한 10분 정도에 머무른 시간이 이렇게 있는 이걸 보고 이제 고객이 어떤 페이지에 어떤 사이트에 얼마나 머물렀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유저 프로파일에 있는 거 보면 그 가입일은 2022년 10월 3일인데 모바일 앱은 1.5.1이고 지금 모바일 앱의 버전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타입은 제가 쓰는 모바일 아이폰 13 미니고 어디서 들어왔냐? 그러니까 IP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 써니벨에서 들어왔고 지코드 넣고 나이하고 뭐 이런 그 젠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이벤트, 지금 웹이냐 앱이냐, 이벤트 프로퍼티 여기 보면 이 지금 이 내용이 비헤이버 고객의 행동이 어떤 페이지에 몇 분이나 머물렀고 무슨 페이지에서 받고 어떤 페이지에서 그 이탈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디바이스와 어떤 어 남잔지 여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뭐 이런 거 보고 그 유저 프로퍼티와 이벤트 프로퍼티를 같이 고객의 행성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모바일 앱은 여러분들 뭐 파이어베이스나 아니면 그 브레이즈 같은 툴들을 연결해서 태그를 달면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이런 그 파이어베이스를 깠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들을 어 그냥 이거 그냥 기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캠페인을 할 때 네 가지 정도의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커머스라고 예를 들면 로그인했을 때 혹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생성했을 때 가입 환영 메일 그리고 실제 어떤 상품 페이지를 봤는데 권영애님 지난주에 이런 상품을 봤는데 혹시 다른 상품 그 상품을 봤다면 이런 상품을 혹은 관심이 있으십니까라고 이렇게 메일 푸시를 보내거나 앱 푸시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고객이 상품 페이지를 본 내용을 그거에 대해서 잠재 고객한테 혹은 그걸 받던 상품에 비슷한 다른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실제 장바구니 다 왔는데 6시간 혹은 12시간이 지났는데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을 그 소트해서 그 고객들한테 쿠폰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요거를 어, 구매하실래요? 뭐 이렇게 꼬시는 그런 메일을 혹은 푸시를 보낸다든지 구매했던 상품이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크리티컬하기도 한데요. 뭐 하루 이틀 전에 구매했던 상품이 가격이 인하되면 구매한 사람은 열받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할인 적용해서 다음 상품 구매할 때는 그거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제한들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푸시를 보내거나 앱에서는 조금 인터랙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별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쿠팡을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쿠팡은 한 6개월 전까지는 엄청 쿠팡으로 서비스를 많이 뭐 구매를 하다가 최근엔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방법대로 이렇게 생명주기 즉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을 했을 때는 환영 안내 메일을 보내는 거고 실제 상품 페이지 검색했을 때는 그 비슷한 상품을 하거나 여기서 제가 커피를 그래서 패치라는 커피를 지난주에 구매를 했는데 이번 주에 어, 그거와 비슷한 상품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커피 안에 뭐 다크로스트도 있고 뭐 미디엄 로스트도 있고 뭐 무슨 브라질리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브랜딩한 게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품을 추천한다거나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구매하지 않은 12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6시간이 지났는데 구매하지 않은 장바구니에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구매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보낸다거나 아니면 구매 완료했을 때는 구매 완료 인보이스라든지 구매 완료 확인 메일 혹은 배달 진행 중이라는 뭐 그런 메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친구가 추천하거나 상품을 추천하거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두 번 이상 뭐 동일 상품을 아니면 동일 카테고리 상품을 한 달에 두 번 이상 구매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품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추가 구매 안내.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쉐이빙 그 폼이나 아니면 쉐이빙 그런 칼 같은 것들을 이제 뭐두 달이 지나거나 구매한 지 두 달이나 한 달이 지났으면 그걸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VIP가 등록되려면 뭐 3만 원만 더 구매하시면 VIP 등록된 포인트가 도달됩니다라든지 그 월요일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월 3회 이상 구매하거나 뭐 VIP 같은 경우는 베네핏이나 VIP 혹은 최근에 뭐 월 3회 이상 월 뭐 1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한테는 이 마일리지나 아니면 추가 베네핏 추가 할인 쿠폰을 줄 수 있거나 약간 중복 할인을 제공하는 그런 거라든지 구매 횟수가 저하되거나 저처럼 이제 어, 잠재적으로 뭐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로그인을 안 하거나 아니면 구매가 뜸해진 고객한테 포인트나 마일리지 사용 안내 같은 푸시나 캠페인을 보내거나 하는 캠페인 뭐 여기 회원 탈퇴하는 고객은 하기 전에 그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정말 회원 탈퇴를 하시겠습니까? 포인트 마일리지가 뭐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캠페인 단계별 그러니까 그 생명 사용자의 커스터머의 생명 중에 라이프 사이클 혹은 그 타임라인별로 어떤 캠페인을 보내는지 이렇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지난주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해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비즈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배너 혹은 이렇게 팝업이 뜨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길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클릭을 할 때 여기에 뜨는 여기에 지금 뜨는 것들이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노코드 기반의 이 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쿠폰 그리고 이메일 수집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 한번 해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총 15개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뭘 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저도 신규 서비스 오픈하는 동영상 안내, 쿠폰 캠페인, 뭐 뉴스레터로 메일 수집하는 것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보면 요거는 이 배너 혹은 이 동영상 안내하는 이거는 캠페인 이름이에요. 캠페인 이름 그리고 여기 타이틀 메시지 여기 한국어 중급자 안내 요것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초급자 안내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해봅니다. 야, 요 안에 있는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땡겨와서 보여주는 거. 여기 보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비메오나 아니라 링크 그 동영상 링크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느 링크를 가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 보면 홈페이지가 아니라 중국어 학습 페이지 기초 중국 고급 있으면 중국어 학습 중급 학습 페이지 왜냐면 여기는 이거를 타이틀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신규 서비스 중급 외국인이 위한 한국 서비스인데 중급 신규 서비스가 중급 신규 컨텐츠가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규 중급 컨텐츠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넣은 거고 여기 보면 버튼 텍스트를 이렇게 한국어 학습 페이지로 이동. 아, 페이지 잘못했네요. 학습 페이지.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트리거는 지연이나 종료 의도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스크롤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마우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 알림이 나타나는데 그리는 메시지는 0은 바로 나타나는 거고 1은 1초 후에 나타나는 거고 2는 2초 후에 나타난다. 0은 바로 나타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저기 하고 표시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게 지금
약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게 지금 위치. 이게 페이지에, 노출 페이지에, 컨텐츠 페이지의 왼쪽 하단인지, 오른쪽 위인지, 왼쪽 하단에 고 표시는 5초, 3초도 있을 거고. 이건 상대적으로 동영상이니까 조금 시간은 더 많이 줬습니다. 사용자 정의에서 배경을 넣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 약간 허접하게 돼 있는데 HTML이나 그 CSS 즉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요 내용을 더 이쁘게 요 그라데이션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 페이지를 더 크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 클릭했을 때 통계도 나타나고 그 통계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클릭이 그 디액티브가 디폴트로 돼 있으니 항상 상태 변경을 해서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다시 제가 로그인을 해서 어디에 넣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에 세팅에 세팅에 여기 커스텀 코드에 헤더 값을 넣었는데 요거는 어디 있냐? 요거는 그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코드의 픽셀을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웹사이트 페이지에 헤드 구간에 태그에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헤더도 있고 푸터도 있는데 헤더에 이렇게 넣고 넣고 세이브하고 한번 퍼블리시를 하면 우리 사이트에 실제 떠야 되겠죠? 예,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보면 바로 뜨는 걸로 되잖아요. 기다리지 말고. 왜냐면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왼쪽에 하단에 있는데 요거 왼쪽에 하단 말고 오른쪽 하단으로 오른쪽 상단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이거를 다시 한번 어,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 위로 바꿔 원래 왼쪽 하단에 있다가 오른쪽 위로 바꿔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한번 하고 실제 여기 들어가서 왼쪽 하단에 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게요. 오른쪽 상단으로 바뀌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컨텐츠를 가리고 메뉴를 가리기 때문에 그걸 잘 봐서 이 왼쪽 하단이나 오른쪽 하단이 여기선 더 맞는 것 같으니까요. 오른쪽 하단으로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치면 여기서 보면 이쪽에 있어서 이 컨텐츠하고 메뉴를 가려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캠페인을 만들기 눌렀고 캠페인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딱 넣으면 이름 넣고 AI 노코드 오늘이 지금 2월 13일이죠. 13일 하고 도메인은 요거 HTTPS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도메인 넣고 생성 누르면 되는데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하나 넣고 거기서 생성이 되면 픽셀이 발생되고 요거를 카피를 해서 픽셀을 복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드프레스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다른 그 IMAP 뭐 이런 페이지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 보면 이 커스텀 코드 헤더에다가 이렇게 싹 카피를 하면 이게 이 지금 노코드 기반의 캠페인 혹은 팝업 설명하는 툴들이 예, 적용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거 기존에 했던 거 말고 또 하나 해볼게요. 지금 요거 세 개 있는데 요번에는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지금 요게 지금 약간 그 챗봇하고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 혹은 고객 요청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한번 이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타이틀 메시지 고객센터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 지원팀? 지원팀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고객 문의 예, 이게 지금 오늘 2월 13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024년 예, 이렇게 한번 003 이렇게 만들어 보고 고객센터 설명 메시지는 아까 여기 있었던 지원팀이라고 있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뺐고요. 여기도 이제 이미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지는 바꾸면 된다. 여기 요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미지 검색에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긴 한데 요거 한번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예요. 카피 이미지가 아니라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 하고 지금 여기 들어와서 카피를 한번 해보면 여기 바뀌는 거 아직 예,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아, 이 사이즈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조금 반응이 느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거 볼게요. 여기 이미지는 됐고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어, 아,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예, 유효한 전화번호 여기에 뭐 이렇게 예, 두 줄로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 전화번호라고 입력을 하겠죠? 이해를 하겠죠? 예, 여기 보면 전화 뭐 이렇게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바이 리즈 인게이지 요거 보기 싫으니까 이 지금 사용자 정의나 이런 데서 이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브랜딩 요거 클릭하면 여기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업데이트. 지금 이게 여기 사람이 안 나오는데 이게 너무 커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조금 작아 보이긴 하네요. 이거를 카피 이미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들어갔네요. 여기 이미지가 지금 제가 여기 선택한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하고 저기 다시 보시면 여기 지금 디폴트잖아요. 그래서 상태 변경해서 하고 들어가서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두 개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있으면 이, 이 태그에서 분석하는 통계가 충돌할 수 있으니까 하나 꺼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아까 동영상 안내가 우측 하단에 떴는데 그거를 끄고 지금 요걸로 바꿨습니다. 고객 문의 수집기. 그러면 여기에 실제 여기 뜨는 걸 보시죠. 여기도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뭐 바꿔볼게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네, 표시를 오른쪽 하단으로 바꿔봤습니다. 네, 오른쪽에 뜨죠. 이렇게. 혹시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한번 보시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오늘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어, 질문 사항 없으시면 그 실습을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어떤 걸 해볼까요? 알림 만들기를 해서 어떤 걸 해볼까요?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예, 뭐를 말씀드렸냐면 새 아까 그 동영상 중급 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페이지에서 중급 한국어 학습 중급 컨텐츠가 새로 올라온 거를 알리려고 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급 한국어 학습 혹은 레슨 어, 2월 14일 이렇게 하면 요건 말 그대로 알림 이름이에요. 웹사이트 구축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신규 서비스 어, 신규 콘텐츠 안내 콘텐츠 아니면 중국 중급 한국어 콘텐츠 신규 아니 뭐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무료 앱서 매우고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힘들어요. 첫날 로그인 첫날 로그인은 한 달 무료 뭐 이렇게 아니면 여기 유연 이메일 아니면 이메일을 이렇게 유연 이메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임 아니 이렇게 하면 가입이 아니라 로그인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 종료일 왜냐 이 쿠폰이잖아요. 그 2월 14일 날 시작되고 지금 4시간 남았다 그러면 여기 지금 종료일을 이게 지금 보면 왜냐면 계속해서 할 필요도 없고 2월 14일이 여기 안내가 떴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2월 18일을 하면 시간을 업데이트를 하면 지금 4일 4시간 남았죠. 여기 보면 다시 여기 보면 2월 18일 이렇게 고쳐야겠죠. 2월 18일에서 4일 남았습니다. 4일 후에 신규 중급 한국어 콘텐츠가 새로 런칭이 됩니다. 이날 로그인 하신 고객은 한 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 요 지금 로고가 없으면 좋겠을 것 같으니까 요거를 지금 디스플레이를 하면 여기 보시면 없어졌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상태 변경을 해서 액티베이션 해주고 다시 들어가서 요거 지금 카운트다운 뭐죠? 고객 문의 꺼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다시 리로드 하면 여기 지금 떴죠? 떴었죠? 네. 여기도 지금 왼쪽에 가리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표시를 오른쪽 하단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오른쪽 하단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떴죠? 이렇게 이렇게 뭐 티저 안내 혹은 서비스가 신규 런칭될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크 켜고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 쉬어가는 페이지로서 렉스빌리티인가? 예.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그쵸.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에릭께서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붙여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워드프레스나 아이맵이나 이런 그 코드에서 바로 저 픽셀 값 이런 것들 지금 이게 노코드 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 정리해서 바로 반영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툴이 이 정도로 쉬운 툴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께 잘 설명드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이 정도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코드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툴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런 툴들이 브레이즈나 뭐 툴들이 웹이나 앱에 적용하는 툴들이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이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아도브 어널리틱스라고 아도브에서 나오는 이런 캠페인하는 자동화된 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적용을 하려면 이렇게 가운데 여기다 적용하고 싶다. 여기 요 부분에 적용하고 싶다는 요거를 CSS로 HTML로 열어가지고 요 부분에 요만큼에다가 이 값에다가 넣어서 마리에다가 그거를 어디에 넣는다는 것들을 XYZ 값을 그러니까 XY 값을 넣어서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한테 요 구간에 요 부분에 요걸 넣을 테니까 요거 바리 값에다 요 코드 넣어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페이지 안에서 그런 코딩을 일일이 다 해야 돼서 너무 어렵고 실제로 마케터가 적응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음. 사실 이거는 캠페인을 적용하는데 실제 막 엄청난 막 그 쿠팡이나 막 11번 거나 이런 데 붙여보는 것보다는 에릭이 말씀 주셨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좋겠어요라는 마케터가 개발자, 디자이너, 프로젝트 오너, 기획자 다 모여놓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혹은 저희가 앞으로 다음 주에 뭐 발렌타인데이에 이런 그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요거를 한번 여러분 봐주세요. 혹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 디자인을 더 이쁘게 해주세요. 혹은 디자인을 더 이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객이 아니라 우리 팀 내 혹은 다른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혹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할 때 이걸로 제안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랜딩 페이지는 보통은 지금 소프트웨어를 왜 쓰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다른 데는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커스텀 코드는 대부분 유료 권한이거든요. 유료 권한인데 유료 권한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커스텀 코드를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노코드 툴 웹플로우나 뭐 컨버터 플로우나 뭐 IML 이런 데도 이 커스텀 코드도 있는데 이 커스텀 코드들을 넣었을 때 유료로 하는 거거나 아니면 되게 이거보다 사실 좀 더 어렵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그냥 어 코드를 입력하고 헤더 값에 입력하는 거는 쉽게 되는데 적용할 때 더 많은 뭐 그래서 API를 연결하거나 인티그레이션을 뭔가 해야 되거나 다른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소프트알이나 애플로나 IML 정도는 쉽게 워드프레스 이 정도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커스텀 코드 넣는 헤더 값이 있으면 그 기능에다가 바로 이렇게 넣으면 진짜 10초 혹은 1분 내에 바로 적용되는 이런 테스트 혹은 어 실제 그 아이디어 검증하거나 아니면 캠페인 검증할 때 쓰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냥 실제 이것만큼 쉬운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소프트웨어도 쉽고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 적용하기 쉽고 제가 말씀드린 이 그 저희가 만든 이런 솔루션도 되게 쉬운 거거든요. 실제 이 정도로 쉽게 되는 거는 많이 없을 거고 대부분 다른 코딩 작업이 조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코딩 작업에서 바로 이게 이렇게 그 아이디어 검증하거나 캠페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비싸거나 뭐 그 세 개 중에 하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습하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어, 실제 캠페인 들어와서 그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고 요게 지금 보이시는 팝업 같은 것들을 하려면 여기에 지금 입력한 컨텐츠를 바꾸고 그 내용을 고치고 이게 뭐 두 줄 가면 한 줄로 좀 바꾸거나 아니면 두 줄을 꽉 채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안에 보이면 이런 지금 로고 없애는 것도 바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 6개월 1년 권한은 그냥 드렸으니까요. 그냥 이거 한 달에 99불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냥 어, 유료 권한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5개 정도의 팝업 혹은 기능들이 들어갔고 올해 지금 4월 달까지 더 많은 기능, 약 30가지 기능 정도를 더 넣을 예정이고요. 지금 뭐 챗GPT나 바드처럼 생성을 그 이런 거 만들어줘, 이런 캠페인 구성해줘, 이 문구 만들어줘 이런 것들은 저희가 3월, 4월 내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넣으면 이런 문구들도 자동 생성되게 그런 기능을 여기에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그냥 기능들이 위에 그냥 이 하나하나가 별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표시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추가를 할 거고요.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그 B2B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넣는다면 어, 조금 더 유료 기능을 좀 한 곳으로 몰아서 그룹화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도 있는데 아직은 올해 안까지는 그렇게 적용할 계획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로그인 그 권한이 그냥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최고 권한 다 있고 지금 제가 여기 테스트하는 게 이게 지금 10만 임프레션, 그러니까 10만 개의 그 광고를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한 달에 1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다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능이 제공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렇게 뭐 정보 제공, 쿠폰, 라이브 카운터, 뭐 이메일 수집기 전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다못해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고객 문의 이런 것들 여기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 팝업 띄워가지고 이런 이미지, 문구, 내용 바로바로 고쳐서 할 수 그래서 이거 개발자한테 하면 아 이거 한 일주일 걸리겠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한 시간이면 만들 수 있을 건데 이런 컴포넌트가 있으면 쉽게 되는데 없으면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동영상 연결해서 하는 거는 되게 심플하지만 여러분들이 캠페인 혹은 여러분 페이지에 혹은 여러분 랜딩 페이지나 홈페이지에 적용하기는 아주 깔끔하지만 쉬운 기능이고 고객들한테는 이게 되게 복잡할 필요 없거든요.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좋은 캠페인 서비스 안내 그런 팝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뉴스레터 가입을 해서 그 정보를 이메일을 수집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뉴스레터를 보내거나 캠페인을 보내는 뭐 그런 내용을 어, 실제 사용하고 계신 사례요. 어, 이게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어, 저는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짝 들어가서 볼게요. 계정들이 있는데 네. 여기 이런 회사에서 쓰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되게 생각이 안 나네. 어, 제가 하나를 저이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말고 제가 잠시만요. 저희 고객사인데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고 저희 캡처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파트너 등록 상담 신청 해가지고
실제 원더스랩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들을 그 캡처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다양하게 쓰시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 치과 선생님은 실제 이제 치과 예를 임플란트 문의가 있거나 치과 치주 질환 문의가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등록 상담 신청해서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넣으면 바로 이제 자피어 같은 거 연동했고 메이크 같은 거 연동해서 바로 답변 메일이 보내지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실제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네,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실습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분석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보면 지금 여기 지금 링크를 드렸는데 이거 지금 PDF로 요 그 과정이 끝나면 바로 우리 슬랙 채널 방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지금 이렇게 실제 그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먼슬리 혹은 위클리로 캠페인이 진행됐을 때 리텐션이나 인게이지먼트가 얼마나 됐는지 실제 고객이 이걸 클릭해서 들어와서 구매까지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여기 보면 그거에 대한 제가 이거 공유를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들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근데 저희가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캠페인을 했을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이 캠페인들이 혹은 고객의 행동들 분석을 하는 게 지금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제가 저희 마케터 혹은 그 마케팅을 캠페인을 진행하는 분들하고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보면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데 실제 여기 매출을 만들고자 하는 건지, 이 캠페인을 통해서, 혹은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지, 혹은 기존 고객이 아니라 잠재 고객의 그 액션을 일으키게 하는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나? 우리가 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 실제 이게 매출을 만드는, 혹은 레비뉴를 만드나? 혹은 이 단순히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저희가 20% 할인해서 팔면 원가가 80원인데 그러면 안 남잖아요. 근데 이게 전략적인 미끼 상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5만 개가 팔렸다 그러면 5천 원이라고 하면 5만 개 팔리면 2억 5천만 원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 타겟 매트릭스에서 이 지금 타겟 매트릭스 여기 보면 이런 지표를 매트릭스를 보면 죠. 웹사이트 사인업 지금 신규 등록자 캠페인을 통해서 신규 등록자를 뭐 하루에 100명 했다, 하루에 5천 명을 했다, 뭐 이런 그 타겟의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 그걸 달성했는지 달성했으면 달성을 위해서 하루에 100명 신규 고객을 신규 로그인 회원을 가입한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달성했으면 조금 더 그 목표를 높게 잡고 만약에 신규 고객이 만 명이다 그러면 만 명을 달성 못하고 하루에 2천 명, 3천 명밖에 안 되면 목표를 낮춰 잡는다든지 그리고 한 달에 얼마나 신규 가입자를 목표로 하는지 실제로 이 캠페인을 했을 때 단순히 가입만 하고 구매하지 않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즉 이탈도 있을 거잖아요. 보통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그리고 로그인을 다시 안 하는 고객들이 한 75%, 80% 되는데 그 고객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고객들을 어떻게 매출로 연결할 건지. 저희는 사실 B2B이기 때문에 B2B에 한번 그 인게이지먼트, 즉 온보딩 되는 비율, 온보딩에서 구매, 즉 레베뉴로 만드는 비율은 몇 프로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안 하시고 제가 여기 보면 양승환 님이 지은 그로스 해킹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마케팅 팀, 운영팀, 개발팀, 사업팀들이 많은데 로아스, 뭐 CTR, 뭐 이벤트 참여자
고객 문의 수, 뭐 리뷰 수, 좋아요 수, 뭐 이런 것들 지표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저희 일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관리하고 목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 이건 뭐 베니시 지표, 허상 지표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지표를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그 지표에 대해서 어 카테고리 그거에 대한 그 지표에 대한 정의, 실제 그거에 대한 목표 이렇게 보면 실제 신규 가입자, 신규 방문자가 있는데 그들이 도대체 몇 프로 정도가 우리 상품 사이트에 들어오고 그 상품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결제 비율은 몇 프로인지 실제 그래서 한 달 이상 구매하지 않았던 고객한테 캠페인을 타겟팅해서 했을 때 그 고객들이 다시 가입하고 아니 로그인해서 그 실제 캠페인을 통해서 어 다시 돌아오는지 그리고 한 달 전에 뭐 한 달 내에 뭐 3만 원 이상 구매했던 고객한테 그 고객들한테만 별도로 타겟팅해서 캠페인을 했을 때 혹은 쿠폰을 발송했을 때 그들이 실제 재구매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실제 적용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분모 분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제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지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 상품의 문제인지 캠페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캠페인 했을 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캠페인 했을 때 시간별로도 구분을 해보고 요일별로도 구분을 해보고 실제 상품의 A/B 테스트를 해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반지 혹은 귀걸이라면 그걸 실제 고객이 착용한 것들을 상품 안내 페이지를 할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제품하고 가격만 할인 비율만 봤을 때 얼마나 그 구매율 혹은 클릭률 혹은 상품 페이지 도달률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가설을 정해서 그 가설에 따라서 실제 고객이 그렇게 행동을 오는지 우리가 가설이 틀렸다면 그 가설을 어떻게 고쳐서 혹은 가설을 A/B 테스트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의 유입, 고객의 클릭, 고객의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서비스 단순히 그냥 메일을 보내서 메일을 만 통, 9만 통을 보내더라도 클릭률이 1%도 안 된다면 그거는 메일의 컨텐츠가 문제일지 아니면 제목의 문제일지 혹은 그 안에 어떤 그 혹은 그 아예 그 열어보지도 않는 게 아니라 열어봤는데도 안 오는 거는 컨텐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열어보지도 않는 거는 제목이나 아니면 문구에 문제가 있는 거 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A/B 테스트, 그거에 대해서 회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넥스트 액션을 취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그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기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께 만들어보고 내용을